안녕하십니까. 최놈수의 노동과 정치 84번째 방송입니다. 저는 바로 앞의 방송들에서 4월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국회의원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로서는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인 황교안이 우파 대통령 후보 1순위죠.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교안은 우파 진영의 대통령 후보감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50번째 저희 방송에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한 당명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명을 바꾸어라 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집권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저는 조원진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준표가 그 당시 우파의 대표인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홍준표는 대통령감이 못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원진을 저는 찍었다. 물론 조원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 가치라 그럴까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조원진이 차라리 그에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조원진을 찍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가 홍준표가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킨 것이죠. 그것 하나와,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다시 복당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열 몇 사람 받아주면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받아들였죠. 그 두 가지를 보고 홍준표는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황교안을 저는 우파의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탄핵의 진실을 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탄핵을 덮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것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그것이 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변희재가 태블릿 PC 때문에 태블릿 PC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데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때 깜빵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변희재의 그 1심 재판, 즉 다시 말해서 변희재를 깜빵에 보낸 그 1심 재판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그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서 황교안은 정말로 우파의 대통령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죠. 이 공천,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보십시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황교안은 거기에 때를 묻히지 않겠다고 완전히 발뺌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대표로서 뭔가 결단성 있고 과감하게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좌파와의 싸움에서 이 우파의 국민들을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지막 공천 과정을 보고 황교안은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황교안이 아닌 다음에 다른 대통령감을 이제 누굴 내세울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파 국민들의 참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김문수 지사가 자유통일당의 대표로 나서면서 김문수가 잘만 하면은 우파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까 김문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 목사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조금 의견이 대립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다 안고 가야죠. 그 정도 포용력도 없이 어떻게 참 해나갈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정관 목사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김문수 지사와 정광원 목사가 어쨌든 힘을 합쳐도 뭐 어떻게 뭐 이게 나갈까 말까 하는데 좀 갈라쓴다는 게 보니까 김문수 대표도 참 대통령감이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대통령감을 누구를 찾을까? 이게 참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뭐 현재 미래통합당이 참 여러 가지 이념도 정체성도 제대로 없이 뭐 짬뽕이 된 이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미래통합당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공화당이 뭐 뚜렷한 이념 정당으로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나 지금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우파 진영의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거기에서 대통령감을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뭐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뭐 곧 단일 후보도 나왔고 뭐 곧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들이 다 결정되겠죠. 그들 중에서 또 누군가를 다음에 대통령감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부산에서 이번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 중에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다음의 대통령감을 찾고 뭔가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가 눈에 띄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이현주와 박수영, 저는 그 두 사람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어디입니까? 수도권에서 두 번, 그 당시 민주당 쪽에 이제 후보로 국회의원 두 번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파 진영으로 나와서 지금 남구 어립니까? 갑입니까? 거기에 이제 단수 후보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후보는 박수영 후보도 이제 남구에서 단독으로 이제 단수로 초청됐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어쨌든 국회의원 후보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결정되면은 국회의원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이죠. 그 두 사람이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제대로 이 나라의 큰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연주가 쓴 책이 있죠. 나는 왜 싸우는가.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자유와 진실이라는 우파 읽어야 할 25권에 지금 포함시켜서 있습니다. 그 책에서 연주는 보수 혁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앞 방송들에서 보수라는 껍질을 던져버리라. 더 이상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연주는 보수 진영의 혁신을 부르짖고 있죠.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앞으로 이제 반성과 용어를 변경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주가 그동안 보여왔던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어떤 많은 대중 집회를 통해서 자신을 또 널리 우파의 어떤 투사로서 그런 이미지가 이제 확고하게 심어져 있고 또 부산의 선거판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메이커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봅니다. 이현주는 제가 볼 때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면적 어떤 깊이라 그럴까요? 그러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대 포장된 면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충분히 갈고 닦으면 대통령 후보로 저는 내세울 만한 후보군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저는 이런 인물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나올 정치인 중에서 이현주도 저는 차기 대통령 후보감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박수영 후보가 있죠. 박수영 후보는 서울법대 나와서 행정고시 출신으로 그동안 이제 행정관리로 쭉 이제 커왔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부지사를 한 오랜 행정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 관료로서 관료 출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취약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박수영이 쓴 책,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이 책입니다. 이 책과 박수영의 우아한 TV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본인의 소신을 여러 개 올려놨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박수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깊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은 이제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 이제 등단하게 되겠죠. 박수영은 64년생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하면은 지금 57세거든요. 뭐 적은 나이는 아니죠. 이현주는 72년생, 우리 나이로 하면 49이죠. 어쨌든 이현주가 이번에 당선되면 3선 국회의원이 되고 박수영은 초선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부산의 정치권을, 우파의 정치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이 전 될 것이라 봅니다. 이현주는 어떤 대중 집회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현주는 좀 더 내면적인 어떤 깊이나 지식을 좀 더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수영은 깊이와 그 행정 관료로서 오랜 경험이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적인 어떤 그 자유주의적인 경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식은 저는 깊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정치인으로서 대중 집회나 대중 연설에 대한 경험들이 부족하죠. 그 점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산에서 저는 이현주와 박수영,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인물들도 좋은 인물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쨌든 부산의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들을 향후에 다음 대통령 선거의 후보감으로 저는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을 대신할 그런 인물을 저희 부산에서 그런 후보로 밀어서 대중집회도 참여해서 많이 연설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그들을 널리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뭐 좋은 인물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래서 황교안을 대체할 새로운 어떤 대통령 후보감을 찾고 저희 시민단체에서 발굴하고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